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PC 디렉트 2022년 8월 21일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 네이버 금융을 보면서 이게 3년 차트고 그 코로나 때 4,900원 가던 게 22년 21년 12월에 뭔 바람이 불었는지 주가가 수직으로 15,000원 선에서 38,000원까지 올라갔었네. 15,000원에서 38,000원. 2021년 12월 뭐가 있었지? 뉴스를 한번 볼까? 21년 12월 21년 뉴스도 없어. 21년 12월 현전 조회 공시. 플라잉카 지분인수 플라잉카 현대차 플라잉카 1위로 유통 부각주. 유통 요거 뭐야, 드론과 연관되면서 이제 올라버렸다 맞지? 얘들은 파는 총판의 권리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때문에 이게 올라갔지? 경영권 분쟁 피소 USR과 이렇게 해서 USR은 지분을 다 팔았고 유스가 이런 거밖에 없다 맞지? 모빌리티 육성 이런 걸로 인해 4월 27일 날 한번 발생해서 4월달 한번 보자. 4월 27일 4월 27일 이때네 맞지? 일봉 4월 27일 날 이때 상승한 날이네 맞지?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 날이네.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12월 이때 드론으로 와 한방 두방 세방 네방 팍 네 방 갔다가 바로 박살났네. 쪽쪽쪽쪽쪽 떨어졌다 맞지? 이런 식으로 와 이건 시총이 낮으니까 시총이 지금 봐봐. 지금 시총이 950억이야. 근데 38,000원 그때 지금 12,000원인데 950억인데 12억 이때도 15,000원일 때 900억대에서 30% 올라간다 하더라도 1,000억이다. 계산하기 쉽게 1,000억에서 30% 올라가면 얼마야? 1,000억에서 30% 올라가면 1,000억에서 30% 올라가면 곱하기 0.3 하면 300억 올라가잖아. 그럼 1,300억 곱하기 또 0.3 하면 또 더하기 1,300. 이 계산하기 힘드네. 1,600 세 번 올라가야 곱하기 또 0.3 하면은 1,600억 2,100억 정도 되는데 맞지? 4연상 있잖아. 곱하기 또 0.3 630 2,700억 3,000억 조금 못 갔을 때가 있었네. 와 맞나? 내가 계산한 거 맞나?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지금은 그 전고점 대비 67%가 하락했다 이 말이지. 아니다, 최저치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67% 하락. 67% 지금 가격이 67% 하락이니까 하여튼 이건 내 차트를 못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실정. 그럼 얘들의 무기는 뭐냐? 차트는 이래 나오고 투자별 매매 동향. 기관은 사고 있고 외국인은 사고 있고 최근 3일간. 자 기관도 뭐 한 번씩 사고 있고. 자 8월 한 번씩 주가가 출렁출렁 할 때가 2%, 또 3%, 4%, 15% 떴을 때 있는데 7월달 6% 떴을 때도 있고. 이런 거는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인상가나 이런 것들처럼 재무가 빠방하기 때문에 물려도 괜찮다. 냅두면 올라간다. 냅두면 말하기 좋잖아 맞지? 이런 거는 5월달에 10%, 야 2% 보자. 외국인이 0.4% 0.2%였는데 그리고 12% 4월 달에 4월 4일 날 24%. 그리고 또 뭐 있노? 2021년도에 12월 말에 제일 많이 16% 떨어졌을 때도 있었다. 야금야금 5%씩 2%씩 1%씩 오르면 16%씩 떨어져 버렸는데. 자 21년 12월에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 페이지겠네. 9페이지 이때 와 이거 봐봐. 5% 오르다가 18% 오르다가 29% 오르다가 35% 오르다가 30, 30, 30씩 안 올랐네. 총 몇 프로 오른 거야? 5%, 23%, 53%, 68%, 80%, 80% 가까이 올랐네요. 야, 요렇게 쫙 외국인 지분도 2%까지 들어오고 지금 외국인 올라지 1.23%. 이렇게 해서 지금 최고가 32,000
3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만 얼마야? 12,400원. 와, 반동갈이 나다. 반동갈이 나고 있는 이 현상. 요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뭐 심리를 어떻게 파악하지? 뉴스는 아까지는 별로 없었고, 다시 한번 짚으면 얘들은 뭘 하느냐면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 메인보드 CPU 같은 거, 처음에는 CKT 하드디스크를 국내에 총 유통 판매하려고, 총판하려고 물건을 띄워서 국내에 다 풀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니까 인텔 CPU, 그렇다고 얘들만 인텔 CPU를 하는 게 아니라 코잇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또 하나가 PC 디렉트, 또 하나 더 있거든. 세 개의 유통사가 있어. 그렇게 인텔 CPU를 유통시키고, AMD도 있지만 AMD는 그 가정용 컴퓨터 CPU 이런 건 잘 팔리지만, 뭐 메인보드, 메인 서버급 이런 거는 인텔 CPU가 많이 팔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CPU 돈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가바이트 회사에서 만드는 메인보드, 그거를 자기들이 또 유통시키고, 기가바이트에서 나오는 그래픽 카드도 2020년경인가 계약을 해서 판권을 얻어서 유통시키고, 그리고 DJI 드론도 유통시키고, 체리 키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품목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얘들의 무기라고 해봐야 자기들이 만들어 파는 거, 자기들이 그 어떤 세계의 어떤 회사도 못하는 걸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통망만 갖춰져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엄청 낮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속성이나 영속성을 요구할 때 뭐 이게 한 꾸준히 이렇게 될까? 계약 해지되면은 하나가 날아가는 거잖아. 인텔 CPU 혹은 물론 그 자기가 기존에 깔아놨던 유통망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또 팔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그렇게까지 매력 포인트가, 비즈니스 모델이 좋나라고 말할 때는 자기만의 독특한 한방도 없고 유통망만 가지고 있는, 요즘 쿠팡이 뭐 자기들이 물건이 없어도 물건 괜찮은 걸 우리가 시중에 유통해 시켜줄게, 물건 우리한테 납품해라, 이렇게 해도 쿠팡이 딱 되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걔네들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지 싶은데, 그 계약이 문제겠지. 뭐 인텔과의 계약 몇 년을 계약할 때, 아니면은 뭐 몇십 년을 계약할 때 계약 종료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종료 시점이 없을란가? 없이는 하지 않겠지. 그리고 이 회사가 환율이 올라가는 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손해가, 부채가, 금융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더라고. 5% 상승할 때마다 280억씩, 5% 하락해도 뭐 310억씩, 뭐 이런 식으로 300억씩, 300억이 왔다 갔다 그래. 부채가, 금융 부채가. 환율이 올라도 부채가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도 부채가 올라가고, 환율이 오르면 비싸게 사와야 되고, 만약에 비싸게 사가 재고를 쌓았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그거는 안전자리에서 확 손해를 보잖아.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적자가 났다니까, 원래. 자, 올 상반기에는 이때까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잘 나가서 매출도 2,200억, 2,400억, 2,700억, 3,300억, 3,100억, 3,600억 완전히 우상향을 했는데, 1분기에 매출은 잘 나왔지. 1분기, 2분기에 700억 정도인데 1,600 얼마 나왔으니까. 근데 순이익이 요번에 1분기 안 나왔네. 순이익이 1% 나왔잖아. 근데 요번에 2분기에는 매출이 700억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바로 800억 나왔지. 700 얼마 나와서 반기분이 한 1,700억 정도 됐으니까, 잠깐만, 요거 1,700 맞지? 매출 1,682억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거 1,682억 그러면 한 700억 아니야, 700억. 그러니까 2분기가 700억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적자. 순이익이 적자가 났거든. 적자가 났다는 이유가, 원가에서 한 85%가 원가에서 다 잡아먹었다. 왜? 비싸게, 자기들이 물건이 아니니까 상품을 가져와서 파는 것밖에 안 되니, 석유를 가져와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파는 거나, 얘들은 뭐 인텔에서 CPU를 가져와서 국내 유통시키는, 그거 뭐 자기들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메인 회사들, 최고 슈퍼 가베 회사들의 물건 띄워서 파는 거다 보니까 들쭉날쭉한다. 총 매출은 계속 우상향 할 줄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가져가는 매출은, 이 순이익은 요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이너스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뱉어내는 게 더 많다. 왜? 환율도 올랐지. 환율을 오르다 보니까 비싸게 사와야 되고, 비싸게 사오다 보니까 매출은 거품이 끼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한 95% 들어가고 판관비 한 4점 몇 프로 뛰니까 영업이익이 0점 몇 프로 나오고 0점 몇 프로 나오는 게 거기서 또 환율에 대한 세금, 그 환율에 대한 또 차익, 그 기타 수익, 기타 비용적인 측면에서 외환 차익, 외환 환산 차손 이런 것들을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되더란 말이지. 종업원은 80명 정도의 평균 건설 연수는 5년이지만 수출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 내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주식수가 적은 거는 큰 장점이 되는데 이렇게 무기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야 이게 이런 거 말고 이 같은 비슷한 시총의 ECS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계속 공급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얼마 전에 내가 좋아했던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엔드 디텍션 리스폰스 최종 단계에서 그거 찾아내는 것을 잡아낸다. 이거 그거 뭐고 무슨 스파이웨어 같은 거, 악성 코드, 백신, 기업형 백신보다 한 단계 진보한 AI가 하는 그런 거는 세계의 물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거는 시총은 낮지만 좀 그렇다 맞지? 그게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좀 부족하네. 매출은 잘 올라오는데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도 적고 왜 자기가 일고 놨던 게 아니니까 자기가 일고 놨던 걸 해봐야 유통망만 일고 놨으니까 뭐 유통망만 일고 놓은 거는 어떤 회사도 할 수 있잖아. 돈만 있으면 하는 거잖아. 쉽게 재무분석 들어가면 재무분석은 뭐 이거 보면 21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5% 3%잘 나왔거든. 근데 22년도 분기가 문제라니까. 22년도 1분기까지 괜찮은데 2분기에 막 떨어졌어. 막 원가가 너무 많이 떨어. 환율 확 올라가가지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얘들의 수익성이 박살난다. 그러면 환율이 계속 고환율을 유지할까? 유지하지는 않겠지만 이 회사의 폭발성이나 이런 거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차트로 들어가가지고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한다는 거는 뭐다? 거품이다. 이건 다 개거품이다. 맞지? 드론과 연관됐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드론을 취급한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드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 맞지? 야, 이런 건 진짜 낚이기 쉽겠다. 안 그러나? 이게 시총이 9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재무는 탄탄하게 보이지. 재무는 탄탄하니까 쌓아둔 돈도 막 유보율도 1000몇 프로 있으니 재무는 탄탄하지. 부채율 98%밖에 안 되지. 이러니까 야 금방금방 올라간다. 테마 받으면 이런 거는 진짜 작전 세력들이 장난하기도 쉽겠다. 주식수도 자 이거 무중 한방 하면 팍 뛴다. 맞는 말이잖아. 760만 주밖에 없으니까. 자 배당도 준다. 배당도 한 5년 평균 1점 몇 프로씩 준다. 배당도 주제. 기다리고만 있다 보면은 된다. 맞지? 야 이거는 회사가 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쪽으로 장난을 칠 수도 충분히 있겠다. 재무 상관없고 괜찮고 현금 흐름표도 아무 문제 없고 투자 지표도 얘들 봤을 때는 순이익률이 17년부터 21년까지 괜찮았는데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환율이 폭등하면서 기름값 폭등하면서 그때부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됐다고. 그러면 한 1, 2년만 마이너스 되고 나머지는 괜찮으면은 또 옛날처럼 매출이 올라가면서 또 잘 되겠지.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한 방이 없다. 한 방이. 봐봐. 매출 총이익률은 21년도 보면 분기 6%.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거는 원가를 띈 금액. 그러니까 94%가 원가란 말이야. 영업이익률 3%, 순이익률 1.9%.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얼마야? 이자율이 2% 3% 되잖아. 그보다 못하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가 아니라 코로나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왔지. 22년도 이제 전 세계가 뭐 어렵다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잘 나오는 회사는 또 잘 나오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는 힘들다. 지금 힘들다. 하지만 요거 지금 조금 힘든 거 가지고 계속 힘드냐 그건 아니고 지금 견디면은 매출은 계속 우상향 하고 있었으니까 매출을 우상향하는 만큼 영업이익도 우상향 하고 있겠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환율 높을 때는 힘들다. 이런 회사들은 힘들었다. 자, 업종 분석, 바로 다르잖아. 이마트하고 이런 거 비교하지. 피스. 자, 그러면 섹터 분석 필요 없고 지분을 볼게. 지분. 자, 주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 21년도 12월에 폭발적으로 빵빵빵 빵 한 방 15,000일 때 지금보다 지금 12,000이잖아 맞지? 그때 드론 테마를 한 번 받고 빵 터졌다가 쭉 와, 여기서 샀던 사람은 좋다고 샀는데 지금 2만 원대네. 2만 원대 샀던 21년 올 연초에 샀던 사람은 아직까지 돌아올 김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이런 식으로 됐네 맞지? 12,000원. 12,000원이라는 주가는 21년도 코로나 때 11,000원과 비슷한 위치. 자 그러면 대주주들이 언제 샀냐? 보니까 25,000원 아니다 25,000원이 아니고 이거 뭐고 잠깐만 수정 주가 빼고 25,000원일 때 한번 사고 매수 그리고 13,000 이게 주가네 14,000원 14,700원에 한번 사고 13,500원에 샀고 13,200원에 한번 사고 자 그러면 판 거는 얘들이 판 거는 언제 파는 7,500원에서 만원 사이니까 한 8, 9천원에 팔고 맞지? 요거는 13,000원 정도에 팔고 야 여기는 11,2천원에 막 팔고 그리고 16,000원 정도에 또 막 팔고 이래 됐네. 자 다시 한번 짚으면은 지금의 최대 주주는 서대시 9.9% 11만 주를 21년도에 얼마에 팔았네 이거 장외 매도 한국금융증권 지분 5% 39만 주 담보 출고 핀포츠가 2.6%를 팔아서 31억 7을 매도 15,000원에 핀포츠는 자 핀포츠는 매수 13,000원에 매수 15,000원에 매도 핀포츠 USR이 지분 지분과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하다가 져버려 가지고 팔았거든. 지분을 다 지금 다 팔았잖아. 지금 얘들이 19%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33억치 팔고 막 11억치 팔고 그때 팔은 게 11,000원에 팔았네. 11,000원에 시중에 그러면 11,000원에 팔렸던 게 개인이 이걸 못 샀을까 이거 맞지? 장내에도 블록딜러 팔렸으니까 11,000원에 시중에 깔려 있다. 쫙 맞지? 그럼 11,000원보다 지금 비싸잖아. 12,000원.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자. 10% 이상 주주 15,000원에 핀포츠 13,000원에 샀고 자, 성승호는 11,000원에 장외 매도 송효찬 2,800원은 뭐야? 자, 또 5% 이상 지분은 한국증권금융에서 5.21% 승하 FNC에서 2.92%한 5% 되네. 요게 얘들 요렇게 돼 있다. 요거를 자 또 기타 주주 뭐 하여튼 핀포츠도 13,000원에 장외 매수했다. 15,500원에 팔았지만 똑같이 본다라면 13,000원에 샀다라면 핀포츠 기간일 거 아니야 맞지? PC 디렉트 개인이 12,400원이면 뭐 기간도 13,000원에 사는데 살 수는 있겠다 맞지? 자 종목 토론시 필요 없고 공매도 현황 볼 줄 모르고 전자공시 자 그럼 마무리 지러 가보자. 자 매출 우상향 영업이익 21년까지는 우상향 22년도에 마이너스 그거 감소 부채 비율은 98% 부채 비율은 98% 유보율은 한 1100% 나왔고 EPS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마이너스 요번 반기분에는 EPS 마이너스 나왔고 배당률은 순이익이 한 20% 정도는 배당으로 주고 있다. 요렇게 1부터 10까지 숫자를 매기면 짜잔 하면 나와. 짜잔 나왔지. 자 1부터 10까지 모르면 5점 안 좋으면 0점에 가까운 숫자, 좋으면은 10점에 가까운 지극히 나만의 기준 가지고 싶은가에 5점 줬고 돈 잘 벌고 갖는 거에 6점, 지금인가 6점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 영업이익률 4%당 1점 해서 1점 총점 36점 나왔었고 PEG는 계산이 안 됐고 PSR은 0.2 GPA도 계산이 이건 의미 없고 자식에게는 0점 무엇을 돌아보나 이런 항목을 했는데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매출 우상향 되고 다 좋은데 내세울 게 얘들이
직접 저들이 만드는, 저것들이 특허를 내고 저것들이 기술을 쌓아서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인텔이 만들어 놓은 걸 지가 우리나라에 그냥 팔 수 있는 권리밖에 없잖아. 그래 말하면 그 뭐 광고를 하는 SNS 택이 아니고 그 뭐고 무슨 그거 그것도 판권을 가지고 있고 코엘 패션도 빤스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씨 그러면 헷갈린다 맞지? 일단 유통망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계약이 해지됐을 때 그 계약권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년을 계약했다 혹은 뭐 20년을 인텔과 계약해서 국내 판권을 했는데 인텔이 이제 계약 취소를 하고 이제 인텔이 우리 직영점을 해서 우리가 유통망을 뚫어보겠다 하면 다른 업체와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맞지? 계약이라는 거는 영속성이 지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물건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캔슬 날 수도 있을 때 PC 디렉트가 다른 대안책이 있을까? 물론 지금 하나씩 지금 드론도 하고 키보드도 하고 뭐 CPU도 하고 메인보드도 하고 그래픽 카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계속 불려나가야지 되지만 그게 조금 좀 보이지 않아서 하기사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잘할 거지만 조금 점수를 높은 점수를 주기 조금 애매해서 한 5점. 그리고 장점은 낮은 시총이 500억밖에 900억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꾸준한 매출 나온 게 장점이었고 낮은 주식 수가 작은 거 요것도 장점이었고 뭐 그런 것들 장점이 될 수 있다.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서는 돈은 매출은 그러니까 뭐 매출과 순이익은 다르잖아. 영업이익은 다르고 영업이익이 잘 나야지 매출이 잘 나온다고 내가 10,000원 팔았다. 와 오늘 하루에 월 10억씩 내가 팔았다. 팔만 만원 11억씩 적자다. 이렇게 하면 안 파는 게 낫지 아싸리 맞지?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까지는 잘 나왔지. 매출 잘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막 5%씩 2%씩 잘 나왔어. 은행 이율보다 잘 나왔는데 21년도에 들어서면서 환율이 폭등하면서 얘들의 마진이 뭐 환율이 폭등한다는 말은 뭐야?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돈을 더 주고 원래 100불짜리 같으면 얼마야? 13만 원, 12만 원이다. 1200원 할 때 100불짜리 1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300 몇 불 하잖아. 13만 원. 몇 개월 전에는 12만 원에 살 거를 지금 13만 원 줘야 된단 말이지.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사왔는데 만약에 또 환율이 폭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비싸게 사왔는데 싸게 팔아야 되는 거야. 얘들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물건이 없으니 이런 거 사올 때 비싸게 사와 팔 때 싸게 팔 수도 있고 사올 때 비싸게 팔 때도 비싸게 파는데 또 차익도 못 남겨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종 개살구처럼 크게 마진이 없을 지금 올 1분기 반기분은 마진이 없다. 올 1분기 22년 반기분은 마진이 없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잘 그래도 해왔다. 환율이 그만 안 올랐으니까 지금인가에는 6점을 준 이유가 고점 대비 하락은 맞는데 차트 상으로는 고점 막 3만 얼마가 갔다가 떨어지는데 그거는 맞지만 뭐 그게 원래 자기 가격을 받았다라면 몰라도 얘들은 유통만 하고 그때 막 드론 테마 불고 뭐 현대자동차 테마 불고 이래가 올랐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가격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거지. 자기의 그거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렇지 돈 잘 벌 것 같아. 지금인가에 대해서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주식이 싼 거에 대해서는 순이익이 이번에는 안 나와서 영업이익이 12억밖에 안 돼. 12억 원가가 95% 나더라고 요번 반기분에. 그러니까 좀 작년 전반기보다 1,700억 올릴 때보다 요번에는 매출이 떨어졌다니까. 작년엔 또 코로나였잖아. 근데 올해는 코로나도 아닌데도 이렇게 되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0.7%만 안 하는 게 나은 상황이지. 이게 지속되진 않을 거지만 그래서 계산 자체가 안 돼서 애매하지만 그래도 PSR 수치로는 0.2가 나왔기 때문에 PSR 수치로 보면 싸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 자, 근데 얘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환율이 5% 올라가도 마이너스. 아까 환율이 5% 환율 얘기가 있는데 환율이 5% 올라가도 마이너스. 내려가도 마이너스. 잠깐만 보여줄게. 환율이 신기하게 환율이 올라가도 마이너스. 이거 봐봐. 환율 변경 위험에
5% 상승 및 하락한 경우를 가정하에 계산하는데 US 달러가 5% 상승해도 금융부채는 310억, 5% 하락해도 금융부채는 280억, 금융자산은 5% 상승하면 36억, 하락하면 32억 된단 말인가? 310억이 되었다가 5% 하락하면 280억이 되었다가 환율 상승에 따라서 부채가 한 30억이 왔다 갔다 하네. 5%에 30억이 맞지? 금융부채가 이걸 금융부채가 상승했다는 게 310억의 원래 금융부채가 있었는데 5% 상승하면 310억이 됐다가 5% 하락하면 280억이 됐다가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나? 자,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도 있고, 자, 그래서 싼 거에 대해서는 그 수치상으로 싼 거는 맞는데 계속 이렇게 환율 높은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원래 마진은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버는 게 그 형편없으니까. 경영자의 점수는 5점.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악평이 많거든. 그거 뭐고 구글에 검색하면 봐봐. 구글에 검색 PC 디렉트 악평 PC 디렉트 AS만 검색해도 PC 디렉트 믿고 그러세요. 통합관리센터 업계동항 19년 PC AS 제품. 자, 어딨노? 뭐고 이거? 자, PC 디렉트 후기가 됐음. 이 유통사는 재생에 다시 구입할 생각도, 기가바이트 제품도 재생의 마지막 기가바이트 PC 디렉트에서 유통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AS가 행편없어. 뭔가 좀 안 좋은 것들만 많아. 안 좋은 AS 후기입니다 이런 거. 이건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아까 봤듯이 판관비의 인건비 비율을 20몇 프로를 감소시키고 7억 정도를 반기분에 한 9억 정도를 하락시키는 그만큼의 이제 사람을 자르든지 아니면 돈을 덜 줬다는 소리잖아, 맞지? AS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거를 해서 얘들이 안 그래도 그거 그 매력적인 부분이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AS적인 측면에서도 제대로 못 해나가면은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적지 않겠나. 그래서 경영자의 점수는 5점 정도. 돈은 뭐 매출은 우상향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걱정하는 건 재무 상태에서는 걱정할 게 이렇게 될 만한 게 없는데 내세울 만한 얘들만이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이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보인다라는 게 걱정이고, ROE는 마이너스라서 계산이 안 되고, 영업이익률은 0.7% 나와서 12억 나와서 1점 줬고, 그래 총점 36점 4.5점. 그러고 그것과 상관없이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위험한가는 4점을 줬네. 내가 이거 4점 중 잘 없었는데, 재무로서는 깔 게 없는데 이게 꼬신발이 주가의 작전주로서 충분히 노릴 수 있겠다. 왜? 시총이 작고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몇 주 안 사면 출렁출렁, 시총 1000억에 5%면 50억 아니야. 50억만 왔다 갔다 해도 하루에 5%가 왔다 갔다 만들 수 있잖아. 50억이면 5천만 원짜리 계좌, 그거 뭐 조만한 그거 점조직들 5천만 원 굴릴 수 있는 점조직 10개만 있으면 5억이잖아, 맞지? 그래서 100개만 있으면 50억 아니야. 이 사람이 5억, 이 사람이 5억, 이 사람이 5억, 그런 사람만 그 산하로 한 10명만 있으면은, 10단체만 있으면은 50억은 충분히 슈팅 쏠 수 있겠지. 그러면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거고, 맞지? 그리고 테마 엄청나게 쉽게 받을 거고. 그러니까 펄럭기 이런 길을 가진 사람은 잘 낚일 수도 있겠다. 드론은 연관되어 있지만 지들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 지들이 만드는 건 아니고 지들이 직접 파는 우리나라에 팔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지. 요즘 또 직구도 하고, 아니면은 계약 기간을 뭐 몇십 년을 설정했지 모르겠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 안 하고 DDI에서 바로 총판을 한국 총판을 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 맞지? 마진이 우리가 파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그런 거 날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자기 이 PC 디렉트가 그거 주가 오르는데 일조하냐고.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시총도 낮고 재무는 탄탄하지만 작업주로서 작업하기가 쉽겠다. 왜? 재무가 좋기 때문에 그 물릴 일이 없다. 왜? 가만히 있다 보면 이런 거는 큰다라는 식의, 크게 크겠지만
시총 1000억에서 얼마나 더 클까? 이런 거지. 자, PSR 0.2. 자식에게는 0점. 이걸 자식에게 넘길 때까지 살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큰 자기만의 무기가 안 보이니까 무엇으로 돌보나 프로세스 팔아가지고 CPU 팔아서 28%, 1048억, 스토리지 저장 장치 팔아서 29%, 1091억, 메인보드 333억, 9.1%, 그러고 기타 1100억, 32%에서 총 매출 3649억의 매출을 올리는 반기분 매출을 올리는 PC 디렉트. 크게 안 땡기는데. 근데 이 회사를 그냥 모아간다라면 이런 변수, 다른 생각, 다른 말로 하면은 모아가다가 이런 식으로 드론 터지면은 확 드러내고 또 빠지면 또 모아가다가 또 뭐 터지면 확 드러내고 이러면 되겠네. 끝.